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 증언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2019년 9월 6일 전격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측근에게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최 전 총장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에서 표창장 관련 내용들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준비 의식에 총련 경선에 투자느냐요?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가 그냥 갈림길에는 수가 있었다 이래. 이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나대야 돼. 실제로 최성해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9월 4일 이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말을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학교를 위해서 조국과 붙을 때 세게 붙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수상한 행보는 또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문제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정주하고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 오는데 서울서 다 다녔죠. 아니 그러면 뭐 최규현 씨가 제일 가까이 지기네. 경험했을까 이래요. 우회할까. 최 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두 사람은 만났지만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교일 당시 의원은 며칠 뒤 국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은 동양대학교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최교일 전 의원은 최 전 총장과 만나거나 전화, SNS 등으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자 또한 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앞뒤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동양대학교는 이보다 열흘 전에 정 교수 자녀 수상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검찰 소환 전에 표창장 관련 내용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잘못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제 이야기를 꺼냈죠. 거기에 이제 벌써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문제 되면은 위임해갖고 자기가 했다.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머리를 많이 썼는 것 같아.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최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말까지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지만 최 전 총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내가 비례대표 내 지금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뭐 국회의원 내가 초선 의원으로 돼갖고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쫄병 생활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총선을 넉 달쯤 앞둔 2019년 12월 하순 여러 사람과 식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총한테 직접 누군가가 들었대.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 비례 높은 순위 받을 거라고 그러네.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전 총장의 행적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해 KC 구미공장 유독가스 누출 사고 당시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뒤 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정당한 노력에 대해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미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이 환경청과 소방당국 등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에도 사업자의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9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1명이 확진돼 환자와 직원 수백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구미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헬스장과 사우나가 같이 있는 대구 서구의 한 상가에서 이용객 7명과 추가 접촉에 따른 확진 4명 등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24명으로 지난 1월 10일 27명 이후 99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중구의 한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1명이 확진돼 환자와 직원 등 200여 명을 진단 검사하고 있고 환자 33명은 공공격리시설로 옮겼습니다. 병원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또 직원들이나 입원자들이 검사를 맡아야 되고 또 이분들이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인근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집단 감염이 나온 교회 관련 3명을 포함해 8명이 나왔고 구미 4명, 칠곡 1명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19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구미에서는 대기업 한 곳에서 어제 1명에 이어 오늘 0시 이후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나와 업무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직원 1,000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설이나 모임과 관계없는 최초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사업장에서도 나왔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나왔고 사회 지역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층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700명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비교적 잠잠하던 대구와 경북도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어 자칫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구군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식이 금지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취급한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4곳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및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이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빠져 있고 공무원 못지않게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의원은 자신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면서 셀프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가 공직자 땅 투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와 시군 개발부서 공무원, 경북개발공사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대상은 공직자 1,062명과 가족 3,076명, 조사를 거부한 공무원 6명, 가족 59명은 경찰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직자 또 직계 좀비서 4,000여 명을 4월 말까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하지만 범위가 특정 공직자로 한정됐고 투기 대상지도 경북 7개 개발지구에 불과해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뿐 아니라 선출직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지만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지자체 감사관실이나 경찰에 의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부동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고
경기, 전북, 충북, 제주도 의회도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는 황병직 의원이 처음으로 15년 의원 재직 기간에 부동산과 통장 거래에 대해 경북도 감사관실과 경찰에 셀프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아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말끔히 씻어내고 선출직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깨끗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은 수사를 더 확대해 현재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30명 이상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제명됐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어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징계권을 상정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이 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절에 있는 호텔의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 5천여만 원을 경주대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 회계 운영과 학사 관리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3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펼쳐진 롯데와의 시즌 3차전에서 삼성은 선발 원태인의 호투 속에 7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시즌 8번째 승리와 함께 리그 3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시즌 초반 연패에서 벗어난 삼성은 내일부터 홈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KBO 리그에 합류한 SSG 랜더스를 상대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SSG와의 첫 경기인 내일 맞대결과 목요일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30% 늘렸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14,700여 초중고등학생에게 45억 원 정도 지원했던 것을 올해 15,900여 명 58억 9천만 원으로 대상자와 지원비를 늘렸습니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학용품과 부교재를 살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늘 이번 달 들어 3번째로 고로 브리더를 개방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오늘 아침 6시 30분부터 내일 새벽 2시 30분까지 20시간 동안 정기 수리를 위해 3고로 브리더를 개방했습니다.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휴풍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포스코와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일정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